네, 개념톡톡의 임병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함수의 극한 1단원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예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극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통 극한이라고 한다는 거는 가까이 가는 상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보통 저희가 limited라고 쓰는데 이제 줄여서 이 앞자를 싸서 LIM이라고 많이 씁니다. 표기법의 차이니까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많이 이렇게 써요. 네, 표기법의 차이니까 여러분이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대부분의 또 학원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극한 기호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x가 a에 가까이 가면, 자, 가까이 가면, 자, y는 b에 가까이 간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보시면 a의 왼쪽에서 오거나 또는 오른쪽에서 올 때 y값은 b에 가까이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x가 a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럴 때 y는 b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럴 때 이 y값을 fx라고 써도 괜찮겠죠. 보통 저희가 함수에서는 y는 fx 많이 표기를 하니까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기호로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면 자, y값 즉 fx는 b에 가까이 간다. 자, 요렇게 표기하는 것을 저희가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정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거는 가까이는 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주의사항이에요. x가 a가 될 수는 없어요. 가까이만 가고 있는 거죠. 그 값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가까이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어서 좌극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좌극한 이해하시겠죠? 얘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우극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부르게 되고 좌극하는 기호로 x가 a에 가까이 간다 라고 썼을 때 표기가 약간 다릅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좌극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우극한은 요걸 붙입니다. 플러스 0을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사항은 빼기 0이라는 거는 뺐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A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A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다. 그럴 때 Y도 역시 B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중요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얘기는 X가 A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왼쪽에서 오니까 작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에서 오니까 X가 A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 두 개가 같을 때만 얘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 따라서 극한은요,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값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수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한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수렴이 뭐예요? 수렴은 쉽게 말하면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나올 때 저희가 수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발산은 말 그대로 반대말이에요. 상수가 나오지 않는 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자, 볼게요. 자,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y축이 있고 그때 값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다.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만약에 x가 3에서 왼쪽에서 오면 y값은 1에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런데 3에서 오른쪽에서 오면 y값은 2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x가 3에서 왼쪽에서 오면 즉 좌극하는 1이 되는 거고 x가 3에서 오른쪽에서 오면 자, 요거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르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같을 때만 극한이 수렴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x가 3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발산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는 하시겠죠? 자, 우리가 보통 극한을 말할 때 특정 숫자에 가까이 갈 때 그것의 값이 좌우가 같으면 수렴을 하고 그 수렴값을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고 숫자가 나올 때 수렴이라고 말을 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요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때 극한값의 계산을 설정할 때 큰 영향을 주는 값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꼭 기억하실 거. 좌극한은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가는 것. 우극한은 큰 값에서 가까이 가는 것. 두 개가 같을 때만 극한은 값이 있고 그것을 수렴이라고 말한다. 아시겠죠? 보통 수렴이라고도 말을 하고 존재라고도 말을 해요. 어쨌든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수렴값은 그럼 극한값은 과연 어떻게 계산할까? 즉 수렴을 할 때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극한이 무엇이냐? 좌극한, 우극한은 어떻게 계산하고 두 개가 같을 때만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엔 실제 수렴을 할 때 그럼 그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를 유형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항함수가 있고요. 다항함수 형태가 있습니다. 다항함수가 뭔지는 아시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 자,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는 연속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다항함수는 끊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연속의 정의 때문에 극한값을 계산할 때 그냥 넣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3은 얼마냐? 라고 할 때 보통 저희가 여기 2차 함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런 거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그냥 2를 여기다 넣어서 요렇게 계산을 해서 7이라고 하셔도 된다. 요런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가우스나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요거는 대단히 좀 중요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가우스나 절대값 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좌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좌우가 극한이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조금 중요해요. 아시겠죠? 절대값이거나 가우스 같은 경우는 좌우를 나눠서 보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x가 2라고 돼 있는데 x 빼기 2를 한번 풀어보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절대값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벗기는 기준이 2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벗기려면 이게 좌우가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2보다 크냐 작냐가 분리가 돼. 만약에 플러스 0이라고 하면 즉 우극한이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요 값은 x가 2보다 큰 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으로 벗겨져서 다시 한 번만 쓰면 2의 우극한인데 x 빼기 2가 되고 자, 요건 이제 다항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해서 0이라고 표현을 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절대값과 가우스는 좌우 개념이 꼭 나와 있어야만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 같은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거나 또는 0이 아닌 거가 중요 포커스가 됩니다. 분모가 0이면 대입을 할 수가 없는데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는 대입이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자, 볼게요. 2에 가까이 가는데 x 빼기 2에다가 x제곱 빼기 4를 보도록 할게요. 2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죠. 분모가 0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입을 못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는 자, 여기서 0이 아닌 경우는 그냥 저희가 대입으로 할 수가 있지만 0이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가서 다항식 형태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즉 0이 아니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2에 가까이 가는데
약분하시면 자, 요것만 남게 되죠. 보이시죠? 요것만 남게 되니까 이제 다항이 됐잖아요. 그래서 2를 넣어서 4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0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항처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리도 비슷합니다. 자, 무리도 자, 분모가 0인 경우랑 자,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두 개도 크게도 나뉘게 되는데 자, 0이 아니면 동일한 방법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0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예제를 제가 더 보여드리겠지만 유리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유리화 과정을 거쳐서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자, 볼게요. 자, 한번 요거 보겠습니다. 루트에 x 플러스 2에 빼기 2분의 이해하시죠? 자, x제곱 빼기 4를 한번 보세요. 자, 2를 여기다 넣으면 분모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대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선생님 유리화는 아시죠? 유리화는 아시니까 요거 유리화할 때 분자 분모에다가 자, 이거에 보통 켤레수라고 말하는 이거를 곱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맞죠? 요거를 곱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에 x가 2에 가까이 갈 때 분모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얘만 남게 되고 자, 여기는 요렇게 되죠. 정리를 하시면 요렇게 되고 자, 보시면 얘가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약분이 돼서 여기가 x 플러스 2가 남게 되고 더 이상 분모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2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넣어서 4 곱하기 2 넣어주면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되죠.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다항함수는 대입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연속의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입을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절대값과 과후수는 반드시 좌우가 분리돼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아요. 즉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좌우가 분리돼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가우스와 절대값이 그래서 내신에 많이 나오고요.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하는 방법이 엇비슷한데 0이 아닌 경우는 그냥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 과정을 거쳐서 0이 아니게 만들어준 후에 대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요 네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앞에서 배운 극한의 정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극한값의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인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아주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기초적인 거니까.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봤더니 이게 다항이죠. 다항. 보이시나요? 다항이니까 그냥 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를 여기다 넣어서 2의 제곱 플러스 4가 돼서 답이 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인데 2를 여기다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죠. 그럼 그냥 대입을 해서 6분의 2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를 여기다 넣지 못하죠. 넣지 못하니까 이제 요거를 뭘 하셔야 된다? 제가 하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2에 가까이 갈 때 요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약분이 돼서 이제 다항이 됐기 때문에 2를 여기다 넣어서 4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되시겠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가우스가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반드시 좌우가 분리돼서 나왔어야만 수렴합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2의 좌극한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의 좌극한이라는 건 x가 2보다는 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1.9?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 정도. 그러면 1.9에서 2를 빼면 얼마예요?
0.9 정도 되죠? 0.9. 0.9의 가우스는 얼마입니까? 0이죠, 0. 그 답이 0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모르실까 말씀드리는데, 가우스라는 건 여기 정수가 있고 하나 크기의 정수에 대해서 여기 어떤 사이값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요 사이값이 있을 때 그곳의 가우스 값은 왼쪽 값을 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보통 저희가 가우스라고 부릅니다. 한 개 정수에서 그 사이값의 가우스는 왼쪽 값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대값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좌우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우극한을 말하네. 그럼 요거는 2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아니까 이 절대값이 양으로 풀리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자 2의 우극한인데 x 빼기 2분의 이렇게 풀리게 되고 자 2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네요. 분모가 0이니까. 따라서 인수분해 하시면 자 요렇게 정리가 될 거고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라고 써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자 2를 넣을 수 있나요? 못 넣네요. 이유가 왜 그래요? 분모가 0이니까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분의는 없잖아. 그래서 유리화를 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이라서 뭐 조금 이따 배우시게 되겠지만 0분의 0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 다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 분모를 유리화 하려면 얘를 곱하셔야 되죠. 위아래에다가 자, 이렇게 곱할 겁니다. 분모를 유리화 하려면 이렇게 곱하셔야 되고 두 번째 얘를 유리화 하려면 여기다가 지울게요. 요거를 곱하셔야 되죠. 자, 위아래에다가 요거를 곱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하시죠? 얘를 유리화하려면 분자를 유리화하려면 켤레수를 위아래 곱하시고 분모를 유리화하려면 켤레수를 위아래 곱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많이 하셔서 요걸 바로 하실 수 있는 좀 센스가 필요해요. 매번 이렇게 쓰긴 좀 뭐하죠. 그래서 바로바로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이거 빼기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2-x 남죠. 정리를 하면 자 2에 간 극한인데 그럼 분모는 앞에 2-x가 생기고 뒤에 요게 있는 거죠. 요렇게 될 것이고요. 자,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니까 역시 2-x가 생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얘를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아, 이거 없어지는구나. 자, 이제 어떤 거 볼까요? 2를 여기다 넣어도 되나요? 그죠? 되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럼 2를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4분의 2 넣어주면 2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고 이 중에서 절대값과 가우스는 되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지우고요. 자, 보도록 하죠. 예제 2번은 fx가 주어졌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fx 봤더니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 좌우가 분리가 돼 있어야만 수렴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문제도 보면 여기도 1의 좌극한을 물어보고 있고 여기도 1의 무극한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거고 그것의 수렴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큰 거네요. 자, 그럼 이제 fx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0으로 풀립니다. 자, 먼저 p의 수렴값을 구하시면 1의 좌극한인데 얘는 음으로 풀릴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죠. 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p라는 겁니다. 대충 눈에 들어오시죠? 이 정도 되면 자 따라서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이제 여기다 다항이기 때문에 1을 넣어도 되니까 p의 값은 여기다 1 넣어주면 빼기 1이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1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1의 우극한을 보도록 하죠.
1의 우극한은 1보다 크니까 아, 양으로 풀리겠구나.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쓰면 요렇게 될 거고. 되셨죠? 자, 여기가 없어질 거니까 이제 1을 넣어도 괜찮네요.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Q구나. 요렇게. 그래서 저희가 PQ를 구했다. 요런 얘기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절대값이 들어가면 좌우가 꼭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보죠. 지우고요. 자, 예제 3번 문제는 가우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역시 좌우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극한값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4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시면 4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생각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가우스니까 4좌와 4의 좌극한과 4의 우극한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다. 그렇죠. 그게 중요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왜 좌우를 분리했다고요? 가우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분리하는 거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따라서 x가 4에 가까이 가는 요것의 극한값이 존재, 즉 수렴을 하려면 그렇죠? 수렴을 하려면 저희가 말하는 4의 좌극한과 그죠? 좌극한과 4의 우극한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요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4보다 작은 거고 얘는 4보다 큰 겁니다. 맞아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하고 이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좌극한부터 보자고요. 자, 여기다 쓸까요? 자, 두 개로 나눠서 쓸게요. 자, 좌극한을 보면 4의 좌극한은 fx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자, 요렇게 쓰겠죠. 자, 가로 치고요. x제곱에 더하기 a의 가우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좌극한이고요. 자, 우극한을 보면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요게 x제곱에 더하기 a의 가우스 x 이렇게 쓰겠죠. 자, 우극한을 보면 4의 우극한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렇게 쓸 겁니다. 자, 요게 우극한이죠.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식에서 보면 4보다 약간 작아요. 한 3.9? 그죠? 3.9. 4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는 어때요? x제곱은 16보다 좀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뭐 15점 얼마? 정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4보다 조금 작으니까 3점 얼마?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15가 될 거고 얘는 3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도 볼게요. 얘는 4보다 약간 크니까 얘는 대략 16점 얼마? 약간 큰 거예요. 아주 약간. 얘는 4점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 값은 16이 될 거고 이 값은 4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됐죠?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얘는 15 플러스 3a가 될 것이고 얘는 16 플러스 4a가 되니까 자, 저희가 말하는 최종 결론은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15 플러스 3a와 16 플러스 4a가 같은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되셨죠? 가우스가 있다는 것은 좌우가 분리가 되는 거를 접근하는 게 맞다는 뜻이고요. 4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문제는 이건 이제 논리추론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상당히 좀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이게 보통 저희가 말을 할 때 나중에 고3 되시면 많이 보는 형태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도 많이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y는 t라는 직선과 상수함수를 말하죠. 자, 이거는 절대값 함수를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자, 요거를 물어본 겁니다. 1의 좌극한을 물어봤다. 좌극한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보다는 작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는 하시겠죠? 요거 뭐 x라고 바꿔야 되겠죠? 요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자,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미분법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함수인데,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많이 중요한 함수인데,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꺾어 올린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는 거냐면, 요 안의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게 되죠. 요 안에 안쪽의 함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얘를 그린 상태에서 꺾어 올리시면 돼요. 밑에 거를. x축 밑에를 꺾어서 붙이는 거예요.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실 거는 여기는 꺾기 전이죠. 여기는 꺾기 전이라서 절대값을 양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얘는 꺾어서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은, 그거는 이 절대값을 이렇게 음으로 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분이 살짝 올라가서 요런 그래프 모양을 갖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좀 적어두시고 복습할 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y는 t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x축이고 얘가 y축인데, t가 여기 있으면은, 자, 요거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t가 여기 있으면은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쵸? 네 개. t가 여기 있으면. 자,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때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딱 이렇게 접하면 몇 개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 세 개가 되는 거죠, 접선이.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함수를 뭐라고 따로 부르냐면, 요 함수를, 자, 교점 개수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교점 개수 함수다, 이렇게 부르고, 요거를 작도를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식으로 쓰고 작도까지 가능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식으로 제가 쓸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ft라는 함수는, 자, 보세요. t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죠. 한번 써볼게요. t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은 없는 거고요. t가 딱 x축에 걸리면 교점이 여기니까, 자, t가 0이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자, t가 0부터 1 사이, 요게 t가 1이죠. 여기가 1이니까. 그래서 0과 1 사이에 걸리면 교점이 4개가 있네요. t가 0과 1 사이에 걸리면 교점이 4개가 있고, 이해는 하셨죠? 그 다음 t가 1이면 정확히 3개가 있는 거죠. t가 1이면 정확히 3개가 있는 겁니다. 자, 1보다 크면 교점이 2개가 있네요. 자, 1보다 크면 교점이 2개가 있구나. 요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작도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식으로 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 구현이 되셔야 돼요. 뭐 모의고사 볼 때는 따로 필요 없지만 내신을 볼 때는 이것까지도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는 하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이걸 그려보도록 할 건데 보세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쓰면 이게 t축인 거예요. 자, t축인데 0하고 기준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하고 1을 그려보는 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야. 자, 볼게요. 0보다 작으면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0입니다. 이렇게. 0일 땐 2니까 여기가 막혀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 0과 1 사이에서는 4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가 4인 거죠. 자, 그 다음 1일 때는 3이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가 3. 그 다음 1보다 크면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이렇게 그림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다 한 거죠? 자, 1의 무슨 극한을 보는 거니까 좌극한을 보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보는 거네요. 되셨나요? 그럼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할 때 주의사항은 3을 읽으시면 안 되고 4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요거는
1에 자극하는데 절대 1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이 3인 거고 1에서 왼쪽에서 올 때는 4가 되는 거니까 이 답은 4라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왼쪽에서 올 때 그때 함수값을 읽어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교점계수 함수라고 그래서 얘를 작도가 가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t값의 변위에 따라서 함수식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며 함수식이 구현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저희가 극한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요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습할 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